일단은 시작할까요? 네. 준비되셨으면. 예, 네. 지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변호사 변호사님. 서론에 이어서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수사권 부존재, 그리고 제출된 증거 능력의 부존재, 그리고 특검법의 위헌성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 사건 실체에 관해서 이 증거에 의해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내란죄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다만 절차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이라든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 사건에 있어서 무비판적으로 인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수사권 부존재 문제, 그리고 제출된 증거의 증거 능력 문제, 그리고 특검법의 위헌성의 문제에 관해서 문제를 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그 오후 부분에 많이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먼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수사권 부존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본래 범죄로 소위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그리고 대통령 등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그리고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위 규정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찰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은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은 검찰이 직접 증거로 신청한 검찰 내부 자료만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검찰은 스스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고소장에 관해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사 범위 외라는 판단을 기재하였습니다. 특검은 지난 길 검찰의 증거조사 기일 이 법정에서 해당 내용은 직원이 검토한 것일 뿐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해당 고소장에 관한 그 검토 서류에는 주임검사, 부장검사, 검사장의 날인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 범위 외라는 부분이 어느 직원이 했다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어느 검사님이 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어느 직원이 했다 하더라도 그 직원이 한 행위를 이 같은 검사, 주임검사, 부장검사, 검사장이 확인하는 결재를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분을 보겠습니다. 공수처는 직무범죄와 부패범죄로 구성된 고위공직자 범죄와 이에 파생된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이를 합쳐 고위공직자 범죄 등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표에서와 같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열거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는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검찰과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은 법률에 따라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검찰과 공수처는 이 사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강행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의 이와 같은 수사를 위법수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은 검찰이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인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 주장의 근거는 감옥, 남옥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다목입니다. 그러나 특검의 주장은 검찰청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물
뿐입니다.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25도 6707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시 내용에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 단서가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법원은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것이라고 판시해서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를 분명히 하였고 입법 취지 등을 염두에 두어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되라고 판시하여 그 의미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법률에 따라 제한된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 다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본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의미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직접은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성은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직접 관련성의 구체적 판단에서 특정 혐의 사실의 수사 과정에서 연관성 있는 다른 혐의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되는 경우를 하나의 기준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 다목은 명시적으로 관련하여 인지한이라는 문헌을 사용하고 있고 대법원은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지 관해 특정 혐의 사실의 수사 과정에서 연관성 있는 다른 혐의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검찰이 해당 조항을 통해 내란죄의 수사권을 가지려면 다른 범죄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 다른 공소 사실인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별도로 인지한 사실이 없습니다. 검찰은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함께 기재된 고소장 등을 같은 날 접수했고 수사 개시 당시부터 내란죄를 바로 수사했습니다. 이처럼 검찰은 명백히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인 인지가 아니라 고소장을 접수하여 내란죄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검찰이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란 혐의를 인지하였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명백한 위법 수사에 해당합니다. 특검은 공수처 역시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인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 주장의 근거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라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입니다. 공수처법 해당 규정의 문헌은 검찰청법의 규정보다도 더 명백합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해당 관련 범죄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에 한정됩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본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역시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여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고발장을 보면 애초에는 내란죄만 고발하였다가 직권남용죄를 누가 가피를 하였는데 그 가피를 누가 하였는지 어떻게 가피를 하였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특검이 지난길 이 법정에서 직접 인정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내란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여 시작된 내란죄 수사가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공수처 역시 명백히 인지가 아닌 고발장의 접수로 내란죄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위법 수사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다음으로 직접 관련성에 관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2025도 6707 판결에 따르면 검사가 유해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란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에 매개 없이 연결되는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그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본래 범죄와 인지 범죄는 동종 유사 범행인 점, 인지 범죄의 피해자는 본래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 인지 범죄는 본래 범죄의 근본 원인이자 배경으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죄인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대법원 판례에서는 관련성의 해석에 대법원 2019 14341 판결에서 판시한 객관적 관련성의 의미를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역시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르면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는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래 범죄인 직권남용죄, 인지범죄인 내란죄는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해당하지 않고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대상, 보호법익, 행위태양, 결과 등이 완전히 상이하며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죄도 아니고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검과 공수처는 내란죄가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할 뿐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특별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직접 관련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법 수사에 해당합니다. 한편 특검의 주장은 검찰 공수처에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기소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소추권을 전제로 하는 수사행위 전반, 즉 강제 수사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격한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특검은 검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그와 관련된 범죄인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이든 공수처든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헌법 제84조에 의해 직접 금지되므로 결국 특검은 검찰 공수처가 위법하게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자백을 하는 것이고 그 주장 자체로 수사 전체의 위법성이 명백한 것입니다. 한편 공수처법 제27조는 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수처는 이러한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여 직권남용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수처법 제27조에 따라 공수처가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 내란죄 사건 역시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법률적 의무를 무시한 채 자신들이 대통령의 내란죄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전제를 세우고 해당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의적으로 수사하였습니다. 이는 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수사입니다. 종합하겠습니다.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한 적이 없습니다.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특검은 검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금지됩니다.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위법 수사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 수집 증거에 관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직접 생성한 증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 일환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증거, 공수처로 이첩한 이후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취득한 증거, 수사기관 사이 위법한 수사기록 공유로 취득한 증거로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2도 10256 판결은 검사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수사권 행사가 불가능한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1차적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라고 판시하여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개시한 수사 절차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직접 취득한 증거는 모두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송부받는 행위는 그 자체로 수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수사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송부받았다면 송부받은 그 증거는 당연히 위법 수집 증거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증거들을 보겠습니다. 수사권 없는 검찰이 직접 수사한 김용현 사건 기록,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기록과 경찰로부터 이첩하던 수사 기록으로 구성된 소위 공수처 송부 기록, 수사권 없는 검찰이 김용현에 대한 위법 수사 과정에서 군 검찰로부터 송부받은 여인영의 사건 기록, 문상호 사건 기록은 그 생성 및 취득 과정이 위법하여 증거 기록 전체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합니다. 한편 윤승혁 목현태 사건 기록 역시 김용현에 대한 검찰이 위법 수사에 따라 인지하게 된 범죄의 수사 기록이므로 위법 수사의 결과물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록들은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직접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첩 송부받은 기록으로서 전체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합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이 수사에 대한 이첩 요청 및 이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같은 조 제3항이 사건을 이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의 이첩 요청 및 이첩은 사건에 관한 수사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2024년 12월 16일 공수처에 피고인 등의 내란 혐의에 관한 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경찰이 이미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과 동일한 범위에서 다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없음에도 수사를 한 위법 수사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 역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합니다. 경찰이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수사를 계속하여 생성한 증거는 사경 송치 기록, 김용현 사경 송치 기록, 조지호 김봉식 사건 기록 등이 있습니다. 해당 기록들은 공수처에 이첩되어 실체가 없어진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하여 만든 증거로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수사 기록의 위법한 공유로 인해 취득한 증거들 역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 수사에서는 공조수사본부라는 설치의 법적 근거, 그리고 수사권 보유 여부가 분명치 않은 조직의 주도 아래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본래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각종 수사 자료를 임의로 교환하는 등 위법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역시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 검찰의 수사 기록에 편찬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수사 기록의 공유로 인해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특검의 수사에 관해서도 보겠습니다. 특별검사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임명되어 이후 특검법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반복 중복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특검의 수사는 당사자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는 공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수사일 뿐만 아니라 위헌 법률인 내란 특검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특검의 수사는 위법하고 위법 수사의 결과 취득한 증거 역시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각 수사기관들이 경쟁적 위법 수사를 거친 끝에 기소되었습니다. 특검은 검찰과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의 수사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특검의 주장은 위법한 수사를 개시해놓고 사후적으로 적법을 짜맞추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위법 수사임이 분명하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위법 수사를 통해 취득한 증거, 다른 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증거, 이첩 이후 실체가 없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 소위 공조수사본부의 위법한 수사자료 공유를 통한 취득한 증거 등은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특검이 위헌 법률에 근거하여 공소 제기 후 취득한 증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위법 수집 증거를 수사에 활용하여 생성한 증거 역시 위법 수집 증거의 파생 증거에 해당하여 모두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각 수사기관은 각자가 취득한 위법 수집 증거를 공유하면서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파생 증거를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증거 기록 전체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해당 부분까지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계속 해서 하시면 되겠죠. 오후에는 유인물을 아예 한꺼번에 주시면 어떨까요? 그냥 예, 오해. 아예 그냥 검사님들도 아예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총 몇 개인지만 말씀을 주셔가지고 재판부랑 저 검사님들한테 아예 사전에 좀 나눠주시면은 오후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